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19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흉한 역마살의 발동으로 어려서 가출해 평생 후회하는 남자분 사주팔자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주제는 역마살입니다. 자, 역마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역마살의 특징을 크게 말하면 첫 번째가 왕성한 활동력이죠. 활동성을 얘기하는 게 역마살이고, 두 번째는 변동 변화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 변화를 많이 겪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활동성이 많고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사고수를 대표하는 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역마살이 있는데, 자, 역마살이 사주팔자에 길하게 좋게 작용하면 어떤가요? 왕성한 활동력으로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재물과 명예를 질 수 있는 게 바로 역마살이죠. 길하게 작용했을 때. 그리고 학문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학문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역마살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이 됐든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질 수 있는, 역마살이 길하게 작용했을 때 질 수 있는 게 되고, 흉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 변동 변화가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움직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움직일수록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벌어지는 게 바로 사고수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움직이다 보면 가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변동수다 보니까 직장을 이동했는데 좋지 않은 그런 이동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마살이 사주팔자에서 길하게 작용하는지 흉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봐서 통변해야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역마충입니다. 충 중에서도 역마충이 상당히 작용력이 크거든요. 역마끼리 충을 하게 되면 변동 변화가 더 급격히 일어납니다. 급격히 일어나면서 안 좋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랬을 때 직장 변동 또는 여러 가지 변동이 좋지 않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 또 역마충이 일어났을 때는 사고수가 아주 급하게 일어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역마충이 또 어떤 욕진하고 관계가 되는지를 봐서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본 것도 사주 속에 들어있는 역마충으로 인해서 강한 역마가 있고, 역마충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론해 봤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주로 어떤 추론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신년, 갑자월, 무인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무신년생이시면 1968년생이시죠. 2022년 올해 55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상당히 변동 변화가 많고 사고수도 조심해야 되고 직업 변동도 많고 어렸을 때는 학업 중단도 있을 수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어렸을 때 가출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통편이 드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모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모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모토, 일지, 임목안의 모토, 시지, 신금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임목안에 병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모토 하나뿐이죠. 이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은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상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을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금 시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넣고 지장간에 였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넣고 지장간 연지 신금 안에 임수 큰 물, 시지 신금 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신금, 신금,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간목, 임목, 큰 나무까지 네 편이라고는 무토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내 편이 무토라고도 있지만 나한테 생도 못 해주고 오히려 신금 큰 쇠를 생하고 있는 모양새라 거의 내 편이 없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일지 임목안의 병화, 유일하게 지장간에서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무토는 너무 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신은 임목안의 병화를 잡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희신은 큰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큰 불, 사화, 병화가 오면은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큰 불이 오게 되면 화생토를 하면서 흙을 단단히 해주고 힘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간목과 이목을 갖다가 목생화로 받아가지고 화생토로 이어지는 통과력 불어서 좋은 희신이 바로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사주가 약하지만은 이 사주가 기질은 어떤가요? 이론적으로 사주는 약하지만 기질적으로는 아주 강기질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첫 번째, 이 사주가 양기운이 상당하죠. 자수 하나 빼놓고는 전부 양기운이요. 양7동, 양8동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양기운으로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식상이 강하죠. 사주에 쇠기운이 식상이 강하니까 기질적으로 역시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는 약하지만 기질적으로 강기질을 가진 그런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토에 또 강한 또 포부도 있고 그런 사주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절대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론적인 강약도 중요하지만 기질적인 강약을 뽑아야 통변하는데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강약도 항상 사주 이론 강약 못지않게 잘 보셔야지 통변에 이상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사주에 역마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신금, 임목, 그죠? 자, 이렇게 역마살이 중중하면 천간에 있는 간목이 있죠. 간목은 임목하고 똑같습니다. 경금은 신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짝짝꿍이 됐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역마살이 중중할 때는 뿌리가 있는 이 간목과 경금은 천간에 있는 역마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 역마살이 너무나도 발달돼 있죠. 역마살이 발달돼 있고, 역마살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고, 그죠? 경금, 신금은. 그리고 임목, 간목도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좋지 않은 역마살로 잡혀 있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자, 그러니 사주팔자가 양기운이 강하니까 상당히 활동력이 좋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겠죠. 그런데다가 역마살까지 발동되어 있으니 변동 변화가 많고 왕성한 활동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좋지 않게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좋지 않는 변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가출을 했다는 얘기죠. 가출을 한 동기가 뭘까요? 이 양기운, 강한 양기운에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얌전히 학교 다니기는 힘들겠죠. 거기다가 신금, 임목, 신금,
그 다음에 간목, 경금까지 역마살이다 보니까 이 역마살이 가만히 두지 않죠. 상당히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을 가져서 역마를 발동해서 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마살도 얌전히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그런 기운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역마가 흉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다가 역마충이 보이네요. 신금하고 이목, 신금이 이목을 쳐버리죠. 경금도 쳐버리고. 역마충이 있을 때는 변동 변화가 더 급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고수도 급하게 일어나고. 천간에 있는 이 감옥도 역시 신금이 금생수하고 남은 힘으로 감옥을 쳐버리네요. 그러니 역마충이 또 발생했네요. 그러니 이 역마가 발동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급박하게. 그래서 이 사주는 동분선주하면서 좋지 않은 역마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이동수, 변동수 이로 인해서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쇠로 인해서 박살난 게 나무죠. 나무는 이 사주에서 뭐죠? 관이죠. 관은 뜻하는 게 뭐죠? 직업을 뜻하죠. 직업이 박살났다는 얘기죠. 그러지 직업 안정도 힘든 사주팔자. 근데다가 학교 다닐 때 관은 뭐죠? 직업은 학교 다닐 때 직업은 학문이죠. 공부죠. 공부가 박살났으니 학문하기, 공부하기가 힘든 사주팔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이 중단될 수도 있고 이 역마 기운으로 인해서 가출할 수도 있다고 통변을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역마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역마충이 있는지 없는지, 역마충이 있으면 이런 변동 변화 좋고 나쁨이 상당히 나쁨이 빨리 나타나고 또 급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흉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직업 안정이 힘들고 관이 박살나서 학교 다닐 때는 관이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 중단될 수도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이 가출해서 학문이 중단된 그 해가 1980년도 경신년이었습니다. 이때 친구들하고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 역마의 발동, 역마충으로 인해서 서울로 가출을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경신년이 와가지고 또 직업인 나무를 갖다가 박살내버리니까 학업 중단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팔자의 역마살의 중중, 양기운의 중중, 그 다음에 관이 박살나는 걸 보고 이렇게 가출, 학업 중단도 통변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주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운을 제대로 읽다 보면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마의 흉으로 가출했던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